물건 찾고 계약하고 입주하고 모든 게 끝났다, 내려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만 이야기 이제 잘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드린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공간 인력을 창업하시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네, 최선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33M2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여러 우리 지인분들 또 수강생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들, 그리고 저도 4, 5년 전에 공간 인력을 시작했을 때 좀 실수하거나 이 부분만 알았으면 내가 시작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라고 했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오늘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간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고 여러분들의 실수하시고 좀 어려운 부분을 줄이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공간 임대업을 할 때 이 CS,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등한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귀찮기도 하고 게스트가 연락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알려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은행원 출신이기도 하고 이 게스트나 그리고 우리 이모님들이나 단기 알바생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CS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별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행원 출신이라서 고객을 대하는 일을 잘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 게스트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디폴트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플러스로 뭔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뭔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웬만큼 제 통제 범위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라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뭐 민원이라고 하면 그러겠죠. 뭐 소음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이 고장났다거나, 물품이 파손됐다거나, 물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의견을 많이 저한테 주셨을 때 저는 왜 필요해요? 그걸 제가 왜 사드려야 돼요? 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실 수도 있죠 하면서 바로 쿠팡이나 뭐 물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라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또 게스트를 떠나서 제가 지금 청소 임원님을 3분을 쓰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알바생들이 필요할 때 단기 알바생들을 당근에서 구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지 정도로 생각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분들도 단순하게 이 반복 업무고 이 청소라는 업무고 뭔가 알바를 하러 오신 분들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일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받았던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뭐 선물이 있으면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 이모님이랑 저랑 거의 3년 넘게 저랑 같이 청소라는 업무를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이모님들, 청소 이모님들한테는 가치 있는 일을 해주고 계시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당연하게 제 집처럼 이모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후기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선순환 구조로 매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게스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알바생들, 또 우리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모님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좀 정성을 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말투와 행동,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S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 수강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소모품들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과도한 지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제 지인분들한테 제 소모품 리스트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소모품 리스트를 드리면 그거 이외에도 욕심에 따른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생각하는 그 범위,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범위가 되면 딱 놓으셔라.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지출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출 또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일어나면 우리가 수익성을 발생시키는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범위를 딱 정해놓고 지출을 딱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자아실현을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삼삼엔투나 에어비앤비를 하는 게 그냥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을 여러분들이 웬만큼 그 범위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범위 내에서만 딱 구매를 하시고 그 범위가 넘어가는 순간 오케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을 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비용의 통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욕심에 따른 과도한 지출을 좀 통제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플랫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공간 임대업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플랫폼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답은 플랫폼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 원칙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33M2 에어비앤비, 쉐어스를 하는데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을 가장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플, 카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 매물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플랫폼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으시면 적어도 실패하는 일은 적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뭐 인구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근처 직장인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뭐 소득 구간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는 플랫폼 안에서 이 매물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썸네일은 어떤지 후기는 어떤 게 달리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시고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 공간 임대업 자체도 비교의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잘 되고 왜 여기는 안 될까? 2억은 잘 되고 왜 2억은 안 될까를 계속 플랫폼을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지금 매일같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는 시간에 삼삼엔투 아니면 에어비앤비 플랫폼 보면서 여기 내 물건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후기가 왜 이렇게 달렸을까? 내 물건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많이 들여다보시고 분석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결과를 너무 빨리 내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삼삼엔투 같은 경우는 물건 찾고 계약하고 입주하고 모든 게 끝났다. 내려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약을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사업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분들과 지인분들이 나 오픈했어요. 근데 이제 예약이 안 들어요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되물어보죠. 이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플랫폼 올리고 승인 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 났는데요. 아니면 이제 하루 됐는데요. 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항상 답변을 드리죠. 이게 좀 여유를 갖고 예약이 들어오는 데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무조건 예약이 들어오실 거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유를 갖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여유가 찾아왔을 때 예약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놓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예약이 들어올 때는 어떤 게스트들이 들어오는지 주변 가격 대비해서 내 가격대는 적당한지 또 내 지역의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또 옆 호스트들은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응대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트래킹하고 내 물건이 가격적으로 괜찮은지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을 오픈하고 끝! 예약이 안 들어와요.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만 예약이 이제 잘 들어오실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서 허가받고 사업자 되고 플랫폼에 등록하면 물밀듯이 예약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제 승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범위 내에서 내 물건이 왜 예약이 안 들어오지? 내 저 옆에 있는 물건이랑 뭐가 다르지? 옆에 있는 호스트랑 응대 방법이 뭐가 다르지? 가격적으로 내가 잘 세팅해 놨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물건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가시거나 어디 뭐 취업을 하시면 수습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대업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그 수습기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그 예약이 들어오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으셨을 때 예약이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이 네 가지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정리만 해드리면 첫 번째는 CS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두 번째는 그 욕심에 따른 과도한 지출을 통제를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플랫폼 활용. 에어비앤비는 33멘토는 쉐어하우스는 플랫폼 활용이 정말 중요하다. 네 번째는 결과를 너무 빨리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줄이고 급한 마음을 줄이고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 공간 임대업을 진행하실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내용, 그리고 놓쳤던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공간 임대업을 창업하시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과 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리스크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상황이 오시거나 마음이 됐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상황을 좀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